교사의 시각에서 한국 사회와 교육 현장을 조명하는 교사의 눈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학생들은 서로 다른 교과서로 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에 따라 국가적인 갈등으로 번지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광복절을 맞아 미래를 여는 역사 교육은 어떤 모습일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평화를 여는 역사 공동집필자인 이경훈 경기 화홍고 교사와 함께합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한중일 교육자들이 함께 참여한 역사 교재를 집필하셨습니다. 어떤 취지로 참여하시게 됐습니까? 예, 한중일 30 공동 역사 교재는 이번에 세 번째로 나온 겁니다. 2000년대 초반에 일본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게 계기가 되어서 2005년에 미래를 여는 역사가 나왔습니다. 이때는 자국 중심의 역사가 아니라 한중일 3국의 공통의 역사 인식을 공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출간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2012년에 공통의 역사 인식의 기반이 되는 동아시아 근현대사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심화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를 출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세 번째인데요. 한중일에 있는 청소년들이 동아시아 공동의 역사 인식에 좀 더 흥미있고 쉽게 접근해 볼 수 있는 공통 교재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세 번째 책인 평화를 여는 역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주변 국가와의 역사와 관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한데요. 현장에서 아이들 만나보시면 좀 어떠세요? 예, 아무래도 예전에는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중국에 대한 혐중 감정이 훨씬 더 심해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6년에 한국의 사드 미사일 배치 이후에 중국이 굉장히 강력 반발을 했었고 또 한한령이 일어났었죠. 그 이후에는 이제 김치나 한복 같은 한국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중국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하는 논란이 나오면서 좀 심해진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었을 때 그것이 이제 우한 바이러스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좀 더 어떤 혐중 감정 이런 게 좀 심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에 이제 일본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일제강점기 식민지배 역사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과거 제국주의 일본 그리고 현재의 일본을 좀 분리해서 생각한다고 해야 할지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인식을 하면서 현재 일본의 애니메이션, 캐릭터,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호감도가 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여행을 다녀온 학생들도 수업 시간에 조사를 해보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됩니다. 네, 중국과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이 과거와는 좀 많이 달라졌네요. 네, 한중일 학생들과의 공동 수업도 지금 해오고 계신데 이런 수업은 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공동 수업은 이제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한국, 일본, 중국의 교사가 한중일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일본 홋카이도에서 강제동원과 관련한 주제로 한중일 공동 수업을 할 때 같이 참여해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학생들한테 이제 수업이 끝난 뒤에 소감을 한번 들어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학생들은 가장 많은 얘기는 역사를 다른 각도,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났다. 이런 얘기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의 강제동원이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중국인을 대상으로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알았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중국 학생들은 강제동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대규모로 그다음에 조직적으로 자행되었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본 학생들은 학교 역사 교과서, 그다음에 역사 수업에서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없었던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이런 이제 의견도 있었고요. 이런 이제 과거사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끄럽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역사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기 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역사까지 좀 골고루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더 많은 교류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지금 우리 학생들에게 좀 어떤 역사 교육이 필요할까요? 예, 최근 학생들을 보면 그 소셜미디어라든가 인터넷 등을 통해서 역사 부정 사실 또는 가짜 뉴스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범람하고 있는 인공지능 도구를 잘 활용을 합니다. 수행평가나 또 수업 시간에 보면요. 그렇지만 거기서 생성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능력은 사실은 그걸 활용하는 능력만큼 충분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생성된 내용이 역사적 지식이 부족한 학생들뿐만 아니고 그 역사를 좀 잘한다고 하는 학생도 쉽게 속아 넘어갈 만큼 어떤 내용은 정말 사실인 것처럼 나오는 경우도 저도 많이 봤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역사 교육은 학생들이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역사적 사고력을 기르고 그리고 현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에는 학생들에게 가짜 뉴스하고 이런 왜곡된 사실을 좀 분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판단력 이런 걸 길러줄 수 있도록 스스로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역사 교육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AI 도구를 제대로 활용하는 능력도 키워야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학교에서 동아시아사를 가르치고 계신데요. 학생들에게 이 동아시아사 교육이 좀 의미 있게 이루어지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동아시아사 과목은 2000년대 중반에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동북공정 같은 이제 역사 갈등이 심화되었을 때 동아시아 역사 갈등을 이제 각국사가 아니고 지역사의 관점에서 해소해 보자라고 하는 취지로 이제 개발된 과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가별 역사보다는 과거부터 왕래가 활발했던 이 동아시아 지역의 관점으로 본다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좀 더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등이라고 하면 사실은 상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일 간의 역사 갈등 해소, 그다음에 뭐 평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뭐 우리만의 노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일본의 노력이라든가 일본의 어떤 상황도 좀 알아야 되겠죠. 따라서 일본인 또는 뭐 일본의 시민단체가 어떤 평화와 그다음에 이런 뭐 연대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그렇다고 하면은 학생들이 그런 일본인들하고도 연대하고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알게 되면 아무래도 국가 대 국가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떤 국경을 넘는 국제적인 연대, 그다음에 협력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동아시아사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미디어 세대이다 보니까 사료나 텍스트 자료를 통해서 동아시아사 역사를 접근하는 것에 아무래도 지금은 좀 큰 흥미를 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좀 사실이고 역사 과목을 선택하는 것도 좀 줄어들고 있는 게 좀 지금 현재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최근에는 문화유산이나 그다음에 유적지 또는 이제 공공 역사 기념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역사에 접근하려는 역사 교육이 새롭게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 올해부터 시작되는 개정교육과정에서도 고등학교에서는 동아시아 역사 기행, 그다음에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세계 같은 이제 새로운 과목이 이러한 접근으로 역사 교육을 이제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대가 학생도 변하고 있으니까 역사 교육도 그에 맞춰서 좀 변화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교육 현장에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